장관님, 그 일명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공식 사과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선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이라는 음모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죠. 그리고 탄압,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그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기름값 정도의 소액이다, 관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이라든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황당하고 잘못된 말을 들으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돼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황당한 말씀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흘렸다는 주장도 있는데 안 믿으시죠? 다른 기자님들이 만약에 실제로 검찰이 그런 거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사실이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게 진짜 검찰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정변론도 고소고발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셨을까요? 과거에 이런 비슷비슷한 거에서 전혀 아무리 근거 없는 경우도 중앙지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 많이 해놨잖아요. 이건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기 때문인 거죠. 본인들도 아시는 거고 여러분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 됐어요? 혹시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국민들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개별적인 수사 사건에서의 대상자의 소환 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마약 관련 방송 오셨으니까 예.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단순히 구매하는 걸 넘어서 유통이나 판매까지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10대 청소년들 마약 근절을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약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이 학생들 학교 보낼 때 마약 걱정해야 되는 나라, 가정통신문에 마약 조심해라는 나라, 라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시간 괜찮으시면 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근데 마약의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많이 얘기 들고, 이거 펜타닐 같은 거는 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마약의 가격이라는 것은 재료비가 아닙니다. 마약, 재료비, 양귀비 이런 거 키우면 키워지잖아요. 별로 재료비가 아니라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입니다. 걸리면 인생 조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하고 마약을 흡입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잘 안 걸릴 거다. 그리고 걸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호기심으로 이 수요층들이 유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값싼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마약 가격이 대단히 낮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이 바로미터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걸 근절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이미 퍼진 나라들은 마약을 근절하겠다, 다시 청정부로 돌아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단계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가는 노력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약의 유통, 마약의 제조, 마약의 밀수, 그리고 상습적인 흡입 여기에 대해서 놀랄 만큼 강력한 처벌을 하고 많이 잡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권유하거나 청소년에게 이 마약을 접촉하게 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 가담한 정도라든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구속 수사하는 데 강력하게 처벌을 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입법 같은 건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검찰 수사는 단순 소지나 투약을 배제해놓고 있지요. 그런데 알다시피 대형 제조라든가 밀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사실 아래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자체는 대한민국은 과거에 총기와 마약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한 모범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밤에 걱정하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나라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전통과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장되지 않았거든요. 그걸 최대한 동원해서 각 수사기관들이 거짓 경쟁하듯이 열심히 잡아낸다면 저는 금방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기를 넘겨서 다른 나라처럼 어떤 마약 상황을 근절하지 못하고 관리하는 단계까지 오면 그런 손쓸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걸 해낼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전세 사기는 이게 단순하게 금전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을 바로 잇는 거잖아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저희도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자들은 상응하는 범죄를 반드시 상한 형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질문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 야당에서 싹쓸건 혜택을 지정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늘 하던 얘기 아닌가요? 늘 하던 얘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이 상황론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사나 특검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그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민청 관련해서 법무부 패싱한다는 논란이 좀 기사가 났던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입장을 내셨던데요, 국회에서. 이민이나 출입국 관리, 저는 이민이나 출입국 관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을 유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모두가 선의로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의 영역이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더 좋은 의견이라든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더 좋은 이 방향이 정해지면 저는 꼭 제가 해야 된다 이런 고집을 하는 취지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 그거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작년에 비해서 인식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좀 1년여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답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가만히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약 사범 치료와 사회 복귀 문제도 사실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외국 보면 리헵이라고 하잖아요. 팝송 가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게 이제 그쪽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 근절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은 아니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초기 단계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마약의 어떤 그런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직접 담당은 아닌데 저희들 구치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통 구치소에서 이제 재범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마약 환자들에 대한 리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지금 안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의사 수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좀 소아과도 이 의사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에 대한 대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잘 잡고 잘 치료하고입니다. 그 두 가지에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지금 민영배 의원 국당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웬만하면 다 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답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징계 소송에 대해서 법무부 대응이 좀 미흡하다,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 같아요. 제가 그걸 담당하고 있지만 그 소송을 취하라는 지휘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그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어차피 그거에 저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영향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보고나 제 의사 결정을 받지 않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